7시 32분 20초입니다. 한일 외무장관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죄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 3대 합의를 내놨습니다. 관련한 얘기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합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점수로 하자면 70점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그 책임의 주체하고 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진일보한 어떤 그런 책임 주체 그리고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정부가 완전히 100%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약 97억 정도의 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네. 보상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일본 정부가 간접적인 의미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거라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는 거죠. 일본 정부 맞습니다. 예산에서. 네. 이전에는 이제 그 아시아 여성 기금은 이제 민간 모금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부한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 정부가 완전히 100% 돈을 출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합의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우회적인 수법으로 인정하긴 했는데 법적 책임은 피해 나가는 거 아니냐. 또 합의에 대한 평가가 이제 각자의 역사관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네. 과거 일본이 고노나마가 93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인정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어떤 면에서 차이 또는 뭐 무게가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제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쓴 적은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쓴 것은 가장 그 진전된 표현이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997년에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낸 하시모토 전 총리의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문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가장 그 적절하고 강한 표현인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도의적인 표현을 썼는데 일본 정부가 이제 만일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되면 네. 이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청구권 협정 자체를 다시 재평가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위안부 보상 그리고 이제 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보상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법적 책임은 비껴가되 도의적 책임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인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지금 아마 그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베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극우 세력들하고 함께 사실은 이걸 부정해 왔었고 또 아베 정부 안에 어떤 사람은 뭐 주요 인사인데 위안부가 매춘부였다 이런 망언까지 했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바뀐 군이 관여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하겠다. 바뀐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7년 3월에 아베 수상한 그 가결 결정을 통해 가지고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그 강제행을 부인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좀 우파적인 그 행동이랄 여러 가지 보여왔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아베 수상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만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한국 내에서 사법 판결이 2개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가토다스야 산케시문 전 서울지국장에 네. 대한 무죄 판결이거든요. 네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단 기각을 시켰는데 이것도 일본 측에서 해석하기로는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네.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에 못지않게 이제 어떤 국제적인 관점에서 아베 수상이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유네스코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 네네. 공동으로 지금 위안부 등재 추진 중이거든요. 네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이건 좀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고 이게 이제 공식 등재된다면 상당히 이것은 좀 뭐랄까 굉장히 국제 무대에서도 상당히 일본이 부도덕한 국가라는 그런 말하자면 비난을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베성 자신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 능수능란한 사람이라서. 그러게요. 네, 이게 지금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특히 이제 네. 일본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크게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을 일단은 이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일단 강했고, 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온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뭐 자신의 노선을 바꾼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압력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두 가지 판결에 대해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본의 그동안 태도를 보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흘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네, 소녀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정쩡한 합의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조금 점수가 이제 70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하나는 이게 이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 타결을 네. 보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일본식이 어떤 식으로 왜곡을 하더라도 자칫하면 이게 이제 면죄부를 준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네, 네. 그 점이 이제 조금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과거사 비판을 좀 자제할 수밖에 없는 족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녀상 문제는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저 피해자 할머니 때 그 우리 한국의 그런 한이 서인 일종의 네. 상징이고 그동안 1,200회나 수요 집회. 집회를 해온 일종의 네. 그런 그 모두의 만남의 장인데 그것은 사실 이제 한국 외교부가 터치해서는 안 될 문제였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양보한 것은 조금 약간 역시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합의 내용이 관련 그 단체들하고 합의해 보겠다, 뭐 협의하겠다 여기까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뭐 항상 그 회담이 끝나면 그 역시 한일 양국은 각자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면서 네. 자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했으니까요. 네. 이번에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제가 몇 가지 있어서 네. 한국 외교부에서는 일단은 일본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일 비난을 자제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옮기거나 지켜야 될. 비난해서 안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단 우리가 판단할 여지 제한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합의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네. 파이널 즉 최종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것의 차이가 뭔지를 정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그래서 최종적이라는 파이널이라는 말은 자주 쓰는 외교 용어지만 네.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이란의 핵 개발이라든지 네. 북한의 핵 개발에서 이제 그 핵에 관련된 시설을 이제 파괴를 하면서 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약간 조금 이례적입니다. 한일 위안부 해법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본 측으로서 본다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었는데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시민단체가 네. 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쟁점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한국의 사법부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이것을 외교 현안으로 삼아가지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 정점화시킨 것은 네. 말하자면 일본 측에서 보면 이걸 아무리 여성기금 아니면 뭐 8차례에 이르는 어떤 네. 수상의 사죄 발언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네. 이번이 이제 최종적이고 또한 거기다가 이제 불가역적인 네.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네. 그런 최종적인 타결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줘야 이번에 그 한일 간의 합의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 전제 조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엔에서의 여성 인권 문제로 세계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일본의 만행을 계속 제의할 수
없게 된 것과 유네스코에 이것을 등재시키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과 여러 가지를 모아서 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 무대나 또는 그 한일 관계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양국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나온 한일 그 합의안이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피해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네. 또는 시민단체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 국내 설득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뭐 이제 새로운 50년 한일 관계, 네.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사업이라든지 네. 또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유리한 말하자면 한국 외교의 새로운 어떤 한일 관계 지평이 열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양자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할머니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나눔의 집에 안신권 소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그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니들 말하자면 이제 피해자들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신권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중계를 계속 보고 계신 걸 또 저는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이번 합의문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 그 총리가 대독 형식으로 이제 사죄와 반성을 한다는 거와, 네. 둘째, 이제 일본이 출연한 기금을 통한 이제 의료복지를 위한 인도적 지원, 네. 또 세 번째는 양국의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자제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제 그 평균 90의 나이에도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네. 활동하는 분들인데, 또 그 개인의 인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철저히 이제 배제를 당했고, 또 할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사자 법적 배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한일 양국의 어떤 졸속적인 그 정치 야합이라고 이제 할머니들 이야기하고 네. 전화 가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 어제 이제 그 계신 할머니들이 다 그 목소리들을 내시고 서대문에 있는 이제 그 정대협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런 할머니도 계시고 또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 목소리가 한대로 모아지신 건가요 어떻게? 근데 이게 정말 어저께 이제 합의문 내용도 저희가 전달을 미리 받지 못했고, 네네. 동시다발적으로 그 TV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어제 기자들이 많이 와서 그것도 정확히 시청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반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제 유인환 할머니께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 이렇게 우리 문제를 가지고 이 끝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양국에 감사하다, 그리고 네. 따르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바로 이런 인도적 차원의 기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 정부로부터 복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네네. 법적 배상이 아니고 인도적인 또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다 어제 합의문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죄한 게 아니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인정하고 사과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정부의 예산으로 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제 책임 인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건데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법률적인 해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개인의 인권 문제고, 그렇죠. 또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청구권 문제를 개인의 동의 없이 네. 합의문을 통해서 타결했다는 것은 좀 위헌의 소지도 있다. 네. 향후 할머니들이 법률적인 저항도 가능하다. 네. 다시 말하면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웠는데 네. 이 옳지 못한 합의문을 보고 한국 정부가 또 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할머니들 이제 그 의견이 거기서는 모아지신 거군요.
예, 예.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하실 건가요? 예, 그래서 앞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긴급 대책 회의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현재 전국에 46번의 생존자가 있는데 네. 다 각각이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다 대표성이 있다. 네. 다시 말하면 한 명이라도 어떤 한일 간 합의문을 수용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정부도 이 합의문이 정확히 합의됐다고 전결됐다고 얘기하지만 네. 할머니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뭐 재협상이라든가 네. 또 이 수정 협상을 통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국 정부가 할머니 네. 개별적인 의견을 타진해서 최소한의 할머니들이 뭐 동의하든 네. 그다음에 동의하지 않든 그런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것이 할머니 개인의 인권 문제지만 이 네. 국제사회의 또 시선도 있습니다. 그죠? 국제적인 인권 문제죠. 예, 예. 네. 그런 시선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국제적인 그 판결이나 또 결의안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2007년도에 미국 연방하원에서 네. 일본의 3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네. 그 혼다 일본의 의원이 참 애쓰시죠. 일본의 사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내용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은 그 전쟁 범죄이고 인권 유린 사건이다. 그래서 네.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진정성을 받기 위해서 총리가 직접 하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좀 신중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네덜란드의 얀 할머니가 계시죠. 호주에 예, 예. 와서 사시는 예. 그분이 이제 어렵게 자기가 끌려갔던 그 당했던 얘기를 하고 중국 쪽에도 다 그 피해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나눔의 집하고 그런 쪽하고 연계가 지금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그 할머니들이 이제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뭐 이게 인권 침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녀들이 끌려간 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난 운명을 타고난가 보다 그러다가 90년대 사회 운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인권 의식이 생기면서 이게 네. 인권 침해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연대 국제 연대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07년도 그 결의안에 앞서 청문회에는 그때 그 호주에 있는 네덜란드 피해자 얀 할머니, 맞습니다. 나눔의 집에 이제 김군자 할머니, 대구 네. 이용수 할머니가 함께 청문회 참석해서 전 세계 언론을 향해서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우리가 뭐 한국 분들은 아니지만 네. 그분들이 어떤 같은 피해자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이제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한국하고만 유달리 붙어 있는 나라고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려고 애썼고 우리 정부도 또 그런 측면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국제 정세 속에 이런 걸 한 거다. 그래서 이해해달라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민주적인 국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이제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먼저 이런 피해 당사자들한테 이런 합의가 오고 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그 의견을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솔직히 아주 전 세계인들이 다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네. 합의문을 전달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요. 합의문을 문서화한 것 같지는 않죠? 어떻게 하면 뭐 언론을 예. 통해서 공개됐으니까 뭐 네. 그거라도 이렇게 그래도 정중하게 예. 전달을 하면서 그다음에 정부 대표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배제를 당하다 보니까 네. 할머니들이 이거는 정치적인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그 좀 그런 게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수요 집회 그냥 천몇백 하셨는데 위안부 소녀상에 관한 거 이거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관련 단체하고 적절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은 이번에 협상 대상이 아니고 네. 더 나가서는 이제 철거나 이전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미국 그 글렌데이시에 이제 2013년 7월 30일 날 소녀상이 세워졌는데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일본계 미국인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그 이 철거 소송을 냈는데. 그 2014년 8월 1일 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이거는 철거 대상이 아니다. 네. 이건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민주적인 공청회 또 이해 투표를 통과 세워졌기 때문에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기각 판정을 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일본인들이 백악관에 철거 청원을 했지만 또 백악관은 중앙 정부인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에 관여하여 철거를 명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소장 말씀은 절대로 철거하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인 걸로. 네, 고맙습니다. 나눔의 집의 안신곤 소장 말씀 드렸습니다.